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송 중인 유중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요. 이 유중에 대해서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이러한 소송 중인 유중에 대한 그 상속세에 대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소송 중인 유중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 저는 제목을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굉장한 이제 재력가셨나봐요. 피상속인 H는 주식회사, IKL 등 여러 회사를 이제 계열사로 두고 있는 M이라는 그 회사의 창립자로서 2015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법정 상속인으로는요, 이제 배우자, 그리고 장남, 차남, 삼남, 장녀,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상속 개시 당시에 이제 이 피상속인인 H는 K죠. K. 주식회사 K. 계열사 중 하나인 K의 주식 중에 86.78%에 해당되는 347만 4,54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 K는요, L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배관계죠. 그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L은 1998년 3월에 이제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63억 원을 차용을 하면서 당시 K 주식회사 K가 채무를 이제 연대 보증했다라고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주식회사 I의 그 발행 주식이요, 총 9만 주였는데 주주 명부에는 이제 원고 B 장남, 그리고 N 차남입니다. 차남, 그리고 U 제3자, V 제3자, 그리고 원고 C 삼남, 이렇게 3명의 아들이들이 이제 등에 대한 그 주주가 이제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피상속인은 13년 8월 달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차남인 N을 상대로 I의 주식 중에 43,750주, N명의 주식이죠. 43,750주 많이 갖고 있긴 했는데 장남보다 좀 많이 갖고 있죠. 이 주식에 대해서 주주권이 피상속인인 H에게 있다는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피상속인은 이런 이제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7월 25일에 I죠. I의 주식 이제 9만 주 중에 9,000주 10%는 원고 G, 그리고 45,900주 51%는 원고 E에게, 그리고 35,100주 이제 이거는 원고 F에게 각각 유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의 주식이죠. N이 I의 주식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주식은 명의신탁되어 있는데 원고 B 명의 주식을 원고 E에게, 원고 B의 주식을 원고 E에게, 그리고 원고 C 삼남의 명의 주식을 F에게, 장남 거는 E에게, 그리고 삼남 거는 F에게 이제 각각 유증하고, 그리고 차남 명의의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인 소송이죠. 그 소유권이 이제 피상속인인 H에게 있다는 이러한 그 확인 소송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원고에게 33,273주, 그리고 원고 G에게는 9,000주를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은 1,477주는 원고 F에게 유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이제 장남, 차남, 삼남, 이제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아까 딸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N 등은 이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이 유중에 대한 이제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I의 주식회사 I의 주식을 0으로 신고했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 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K의 주식 또한 0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O에 대한 원고 B명의 대출금, 채무 및 T은행에 대한 그 아까 500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대출이 많았잖아요. 563억 원에 대한 그런 대출에 대해서 이러한 각각의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채무자라는 그 이유로 이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이게 I 주식을 빵으로 신고했는데 아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을 해서 1주당 63만 1,970원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 재산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K 주식도 가액도 비록 이제 굉장히 결손이고 안 좋다 그랬지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당 1,360원을 평가를 해서 상속 재산에 역시 포함을 했고, 그리고 563억 원에 대한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K 등이 연대 보증을 섰잖아요. 그래서 이 피상속인 H에 대한 채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채무 불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5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정 고지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제 급기야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송 중인 유중인 경우 과연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소송 중인 이 권리에 대한 상속세법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소송 중인 권리인 유중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원시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관련 확인 소송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N명의 주식, 차남이죠. 주식에 대해서 차남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H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이러한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인 N명의 주식을 이제 그 원고들에게 아까 주기로 했었잖아요. N명의 주식을 지금 이 F에게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고, 만약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때는 N명의 주식이 이 E와 F에게로 이제 그 명의가 이전이 되겠죠.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그 유언 공정 증서 중에 관련 확인 소송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요, 유언자가 차남인 N을 상대로 차남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 우리 얼마입니까? 43,750주에 관해서 제기한 확인 소송에서 그 승소 확정되면 N 명의 주식 중에 E에게는 33,273주, 그리고 G에게는 9,000주, 그리고 남는 1,477주는 F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관련 확인 소송이 승소 확정이라는 그 부관과 결부된 이 주식은요, N명의 차남 명의의 주식인 43,750주에 한정된 것임이 이제 분명하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인 주식회사 I의 주식 중에 N명의 주식, 차남 명의 주식 43,750주에 대한 유증은 우리 고등법원에서는요, 정지 조건부 유증이라고 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유증은 조건이 붙지 않는 확정적 유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차남의 43,750주에 대해서 이 유증의 성격을 고등법원에서는 정지 조건부 유증이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약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따라서 이 소송 중인 유증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증은 상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속세법에서는요, 이러한 유증도 상속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수유자도 상속 재산 중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 목적물의 귀속이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 의무의 요건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요, 원칙이잖아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때 상속이 개시되는 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인 유증에 대한 이제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이 상속세의 납세 의무는요, 피상속인인 망인 H가 돌아간 사망일로서 그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5년 3월 23일에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는 맞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간 2015년 3월 23일에 성립하는 게 맞다. 하지만 아까 어떻습니까? 차남에게 이제 귀속된 그 43,750주에 대해서 유증을 정지조건부 유증으로 보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확정적 유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정적 유증이니까 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맞잖아요. 더. 그래서 상속세 납세 유증에 대한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피상속인이 사망일인 언제다? 2015년 3월 23일이 맞다라는 게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그 상속재산 평가액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원칙이죠. 대법원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하나 실었는데 우리 그 원심 그 대구 고등법원에서가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 평가의 그 일반 원칙에 따라서 원칙은 우리가 상속 개시 당시 현황, 즉 상속 개시 당시 시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속 개시 당시에 이처럼 그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 소송 중인 권리가액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분쟁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변론 종결 이전에 법원이 판결 등을 통해서 이 소송 중인 권리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 판결된 그 판결 내용에 따라 확정된 권리가액을 기초로 해서 상속 개시 당시 현황에 의해서 이 소송 중인 권리 즉 유증의 가액을 평가한 게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하나 원심에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상증세법에서는요. 이제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차남인 N과 피상속인 사이의 그 관련 확인 소송은 이 차남 N명의 주식이 귀속에 관한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확인 소송이 판결에 의해서 그 주식의 귀속 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이 되었고 이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차남 명의의 그 주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에 의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비상장 주식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 간에 매매된 사례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평가하는 그런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 1주당 63만 1,970원으로 평가해서 이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관련 확인 소송의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그 주체가 고등법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상속인임이 확정이 됐고 따라서 차남인 N명의의 그 주식은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63만 1,970원으로 평가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1심이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제 한 50억 정도 제가 세금이 상속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가산세가 10억 원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 중인 유증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액 이런 게 확정이 되지 권리관계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라든가 그다음 대법원에서 그 가산세 있잖아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부과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속세는 제가 한 40억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송 중인 권리, 자 유증입니다. 유증인 경우에 과연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유증에 대한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소송 중인 유증에 대한 그 상속재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바이 건입니다. 상장 주식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로 평가를 했을 것이고 지금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이제 시가라든가 감정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했다는 게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